자, 안녕하세요. 자, 누구나 쉽게 AI로 시작하는 포토샵 디자인 강의를 맡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포토샵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자, 여기 새로 나온 2025년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포토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그러면 저희가 조금 준비된 강의들을 기초부터 시작되는 강의들을 들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나만의 작업 환경 준비하기 과정으로 진행할 텐데요. 자, 포토샵은 사진 편집부터 자, 디자인 그리고 홍보물 제작까지 다양한 시각 작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다듬거나 불필요한 그런 배경을 제거하고 글자와 이미지를 조합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드는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자, 포토샵을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시각 디자인 도구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조금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포토샵에 대한 그런 저희가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도비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경로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adobe.com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요. 웹페이지에서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제 포토샵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요. 해당 프로그램을 들어가시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런 플랜들이 있습니다. 플랜들을 여러분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플랜으로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뭐 구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새로운 버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새로운 버전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전 버전, 그러니까 2024년 버전이나 1년만 지난 버전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수업 내용과 굉장히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숙지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 먼저 이제 포토샵을 열어보시게 되면 뭐 포토샵은 워낙에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포토샵의 신기능들을 좀 이렇게 익히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럴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툴 능력들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요건들 위주로 해서 먼저 알려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면 자, 여기에 이제 여기 해당하는 그런 포토샵에 대한 그런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261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2025년 버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먼저 공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된 요건들 조금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AI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포토샵에서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생성형 AI 기능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다른 AI 그런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포토샵 나름대로의 그런 그래픽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새로운 도구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이끌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새로운 창을 열어 보시고요. 포토샵의 그런 구조 중에서 먼저 가장 기초적인 이렇게 뉴 파일을 눌러 보시면 그러면 새 창을 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새 창에 대한 이런 구조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요건들을 조금 강의해 드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문서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문서에 대한 그런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서 이름은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해당 문서는 가로 크기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세로 크기에 대한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크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웹 작업을 할 때는 픽셀로 놓고 작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라 모드 같은 경우에도 뭐 기존에 이제 작업자들은 어느 정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웹 쪽에 있는 작업자들은 RGB 칼라를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인쇄 쪽에 관련된 요건들은 CMYK 칼라를 사용해서 여기 인쇄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문서가 열릴 때 여기에 배경에 대한 콘텐츠가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화이트, 그러니까 흰색으로 설정을 하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새 창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요. 자, 드러나게 되면 그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작업 화면과 그리고 도구 패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포토샵의 작업 화면과 도구 패널들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구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에 사용되는 그런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메뉴바가 있고요. 메뉴바라는 것은 이제 상단에 붙어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화면이 펼쳐지는 그런 구조를 담고 있는 거죠. 작업에 필요한 그런 명령들이 기능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그런 명령들이 담긴 메뉴 화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바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속성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도구 패널에서 그런 선택한 도구 패널이라는 건 왼쪽에 있는 그런 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런 선택한 도구의 기능 설정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거에 따른 선택이 여기 위에서 이런 기능바 위주로 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구 패널이 있고요. 자, 여기 작업에 사용되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동하거나 글자를 입력,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이라는 것이 있죠. 작업 공간은 여기서 불러오거나 새로 만들 파일을 작업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패널이라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구와 함께 사용하는 그런 보조 팔레트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 종류가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메뉴바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면 그러면 모든 패널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기서 이제 작업 영역에 펼쳐져 있는 패널은 저희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숨겨져 있는 패널은 표시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채널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분명히 이제 채널은 지금 나타나져 있는 그런 패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패널이 여기 채널이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제너레이트 패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은 상황에 맞게 기능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구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한 요건들을 위주로 해서 자, 기존에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포토샵에 대한 자, 기초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습득이 되신 그런 분들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공부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초부터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잘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당하는 생성형 AI로 이미지 편집하는 과정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해당 내용을 가보시면 가장 이제 유명한 그런 패널은 제너레이티브 필 패널이죠. 자, 생성형 AI를 구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2024년 버전과 2025년 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버전에 대해서는 2025년 버전에 나와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개발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베타 버전인 경우에는 설명드리지 않고 있고요. 확정된 그런 버전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정교한 편집 작업도 순식간에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 컨텐츠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단 이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너레이트 이미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요, 여기는 패널이 화면에 계속 옮겨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핀, 바, 포지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포지션 위치를 고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능상으로 보셨을 때는 뭐 그다지 저희가 메뉴에 대한 기능들만 보시면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요.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기능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는 이제 핀바 포지션이라는 기능으로 여기서 포지션을 잡아주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핀바 포지션 기능을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제 제너레이트 이미지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자, 누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내용들을 제너레이트 이미지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자, 먼저 해당하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럼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인스파이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감을 주는 이미지 양식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영감을 주는 이미지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감을 주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감의 이미지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서술형으로 입력하시면 되시는데 여기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텍스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저희가 이제 포토샵이 나온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그런 도구라고 불려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정상적인 그런 서술 형식의 문장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이라고 할까요? 공부하고 자, 이렇게 생성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이라는 생성 내용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여기 이제 파이어플라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확장형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레이어라는 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검색한 그런 프롬프트 내용으로 여기에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베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베리에이션은 3개 정도 목록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한 리스트, 라지 썸네일, 그 다음에 스몰 썸네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레이어 모양은 여기 별표 표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별표 모양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건 요건 이제 언제라도 편집이 가능한 그런 동적인 레이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쪽 레이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굿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슷한 이미지로 여기 요거랑 비슷하게 제너레이트 시밀러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제너레이트 시밀러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비슷한 이미지로 생성이 됩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자, 이렇게 또 다른 내용들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생성을 하고 있고요. 자, 비슷한 이미지 형식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remove background라고 되어 있죠.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remove background 기능으로 조금 이제 로딩이 걸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실 것 같고, 자, 여기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이라는 레이어가 배경이 제거된 깔끔한 이미지가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물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자, 이거는 위에 있는 내용이요. 여기 보시다시피
요거는 그냥 일반 레이어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물론 가변적인 레이어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계속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레이어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옵션들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이미지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타일 이펙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해당 기능들은 일단은 아트라고 할게요. 아트라는 기능을 지정했고요. 아트라는 기능들은 여기서 뭔가 예술적인 그런 감각의 스타일을 입력시킬 때 쓰는 방법이고요. 뭐 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아트 데코라는 기능을 적용해 볼게요. 아트 데코라는 기능으로 지금 셀렉트 했고요.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이걸 이제 복수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트에 대한 기능을 적용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거 체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여기에 대한 기능이 여기에 아트라는 기능에서 요걸 제가 체크했죠. 그죠? 이 상태에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전에 그 선택이 됐던 그런 예술적인 그런 일종의 뭐 필터라고 할까요? 필터라는 기능으로 해당 기능들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런 이제 아까 전에 방식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예술적인 분위기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실사적인 이미지보다는 이런 예술적인 이미지가 표현이 되고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번에는 제가 이제 예술 방식 이렇게 예술 방식을 껐고요. 그 다음에 테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마 부분에서 이렇게 플랫 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이건 한 겁니다.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기능을 눌러 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있던 그런 공부하는 남학생이라는 방식의 이미지를 선택하고 있는데 뭐 근사하죠. 여기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플랫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여러 번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요거는 느낌이 나는 괜찮다. 이 느낌이 나는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Generate Similar 기능을 사용해서 이것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을 동적인 레이어로서 생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식의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 나갈 수가 있고요. 자, 2025년의 그런 버전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동일한 그런 형식의 포맷들을 계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할 때 요거를 여기다 둘게요. 자, 매번 다른 이미지의 형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정확히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공부하는 이미지를 만약에 생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다른 AI 기능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AI 기능에서 이런 이미지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이미지를 구성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구성했는데 전혀 포맷은 다르죠. 그죠? 포맷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방식들을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해당하는 이미지들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바로 스타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부분을 여기 이제 클리어라고 해서 여기서 전부 제거했고요. 그냥 일반 상태로 다시 한번 여기에는 어떤 정보라도 입력되어 있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제너레이트를 시켜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제너레이트를 시키면 지금처럼 여기 제너레이트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약간 기존 값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아까 전처럼 그런 플랫한 느낌의 그 이미지는 좀 이제 요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포토라고 한번 가볼게요. 아트를 끄고요. 요번엔 포토라는 옵션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아트 기능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기의 값을 지금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만들고 편집하는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아까 전에 초반에 얻었던 이미지 방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자, 포토라는 방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뭐 테크닉이라는 방법에서 이 볼드라인이라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트 기능을 눌러보시면 자,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에 이펙트가 아까 전처럼 그레이 스타일로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레이 스케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남학생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죠? 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건 일종의 레이어입니다. 자, 정상적인 이런 버전을 저희가 그대로 쓰려고 하게 되면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 이미지에 대한 방식들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저는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를 조금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자, 여기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할 때 이건 이제 버리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을 입력시키는데, 자, 이때에는요, 여기서는 이제 프로퍼티스라는 패널이 있죠. 아까 전에 이제 패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패널이라는 건 이제 속성을 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기법들을 우리가 선정하실 때 여기에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하나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처럼 여기에 이미지의 그 생성을 이런 식으로 먼저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이 하나 더 그저 추가적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고요.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부할 때 여기에 대한 그런 여기에 대한 요거는 이제 입력할 때 이런 방식으로 입력하세요 라는 그런 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a view of an impt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빛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라 라고 돼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자, 이 기능이 아니고요. 바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여기가 레퍼런스 이미지가 2025년 버전에서 가장 이제 혁신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포토샵의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 안에서 있는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는 AI가 그런 결과물을 생성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 이미지를 직접 지정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은 프롬프트와 현재 캠퍼스의 이미지 맥락을 기반으로 새 이미지를 생성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결과물이 매번 랜덤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특정 스타일, 대상, 색감과 맞추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스타일 기능에서 해당하는 그런 레퍼런스, 스타일 레퍼런스라는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Select from the gallery or choose your own image라고 되어 있죠. 당신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여기 바탕화면에서 제가 만약에 미리 준비했던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라이센스가 없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입력을 시켜 볼게요.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 자, 물론 이제 저도 영어가 굉장히 그죠?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고 여기 입력이 다시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 요게 약간 입력 방식이 뭐 어도비 거라서 이제 입력 방식이 그렇게 그다지 그죠? 이렇게 좀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한글 입력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진 거죠. 자, 여기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를 함께 넣으면 그러면 자, 포토샵 AI가 그 이미지를 가이드 삼아서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여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이미지를 기초로 해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를 조금 바탕으로 해서 그 색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왼쪽에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체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스타일도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아트 방식으로 입력할 거야. 자, 아트 방식으로 입력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뭐 3개씩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뭔가 그래픽적인 그런 형식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 요게 대도 약간 비슷하네요. 그죠? 생성형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펙트를 한번 입혀 볼게요. 자, 아트 이미지를 한번 입력시켜 보시면, 그러면은 테마 이렇게 볼드라인이라는 이렇게 두 개를 체크했거든요. 지금처럼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고 스타일 이펙트를 체크했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 개가 이제 혼합돼서 나오겠죠. 원하시는 이미지를 찾다 보면, 그럼 이제 예술적인 이런 감각의 이미지들이, 자, 이미지 두 개를 혼합해서 이런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제 향후의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따라가면서 생성이 되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생성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토샵의 기본적인 옵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2025년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향후에는 또 바뀌게 되겠죠. 그죠? 이런 기능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이미지 방식으로, 자, 이게 이미지가 이제 마음에 든다. 이러면 이런 방식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계속 검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을 이용한 프롬프트 기능들도 많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AI가 인지하는 방식들도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기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디테일한 다음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진행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강좌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먼저 생성형 AI 이미지 편집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한 걸로 하고요.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